로사의 책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홍신 작가의 에세이 3편인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시금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글 내가 박은 마음의 가시에서는 가시를 제공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박은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요. 두 번째 글 마음 만들기에서는 내 마음의 모양을 바꾸면 행복의 길이 보이고 인생사는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글 짜집기 인생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짜집기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생겨나고 흠집을 짜집기 하면서 인생의 시실과 날씨를 잘 엮어나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산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박은 마음의 가시. 김홍신. 왼쪽 귓속이 가렵고 근질거렸다. 누군가 내 흉을 보거나 내 이야기를 하면 귓속이 가렵다는 말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프다고 할 순 없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블루투스 이어폰을 왼쪽 귀에 꽂으면 통화할 때마다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나도 모르게 오른쪽 귀에 갖다 대곤 했다. 나이든 탓이려니 했다. 나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된다는 걸 나이 든 사람들은 알 것이다. 걸핏하면 면봉으로 왼쪽 귓속을 긁어대는 횟수가 잦아졌다. 어느 날 밤 108배를 하느라 머리를 숙이는데 귀에 종이 조각이라도 들어있는 듯 귓속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일어서면 멈추고 숙이면 사각거리기를 반복했다. 딸아이에게 왼쪽 귓속에 뭔가 들었는지 봐달라고 했지만 깨끗하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자주 면봉질을 했으니 그제야 진즉에 이비인후과를 찾아갈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다. 이튿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에 가서 내 왼쪽 귀를 보여줬다. 내 귓속을 파고든 내시경이 화면을 통해 보여준 것은 고막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의사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했다. 짐작건대 면봉질을 자주 하는 습관 때문에 작은 머리카락이 고막까지 밀려 들어갔지 싶었다. 자칫 고막에 상처가 생길 뻔했다며 진료 의뢰서를 써주었다. 다음날 다른 병원에 가서 길이 1.5cm짜리 머리카락을 꺼냈다.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하고 내 자동차에서 나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귀도 반쯤 닫고 입도 반만 열고 눈도 반쯤 감고 살되 마음 또한 반쯤 닫아두라고 인생을 잘 아는 척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이 떠올랐다. 물론 필요한 때가 되면 두 귀를 활짝 열고 바른 말을 하고 눈을 바로 뜨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인생살이에서 작은 것 하나의 위력을 느낄 때가 적지 않음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지구가 되었고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불교에서 온갖 꽃들의 세계를 화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뜻이리라. 세상에 존재하는 꽃은 꽃마다 크기, 모양, 색깔, 향기, 역할이 다르듯 사람도 존재 가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풀 한 포기, 돌 한 개, 벌레 한 마리, 구름 한 점, 이슬 한 방울이 모여 세상이 아름답듯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인류의 가치가 장엄해진 것이다. 오래전에 바위를 타다가 아찔한 순간에 손톱의 힘으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이 작은 손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ROTC 훈련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전 마지막 신체 검사 때 여러 가지 마음고생으로 체중이 기준치보다 약간 모자랐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 난감해하던 그때 감독관이 손가락 한 개로 내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다. 대학 3, 4학년 동안 공부하며 훈련받느라 고생한 후보생에 대한 작은 배려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겪었으리라 생각하게 되는 목구멍에 걸린 작은 생선 가시 한 개의 괴로움도 떠올려 본다. 우리 어렸을 적엔 된밥이나 배추김치 같은 것을 씹지 않고 꿀꺽 삼켜 가시를 넘기던 추억이 있다. 그 작은 가시 한 개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은 망치질하다 손톱이 빠질 만큼 손가락을 다친 건 못지않게 힘겨웠다. 이젠 병원에 가면 그 가시를 빼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명한 병원이나 그 어떤 명이라도 빼낼 수 없는 가시가 있다. 얼핏 생각하면 남이 박은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박은 마음의 가시이다. 나밖에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도 아니고 귓속 고막에 붙어버린 머리카락도 아니다. 가시를 제공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박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겠는가. 의사가 쥐어준 내 고막에 붙어있던 머리카락을 본 나는 남의 가슴에 가시를 박은 적이 왜 없겠는가 싶어 돌아와 참회 기도를 했다. 남은 인생 허물을 가능하면 줄여보자는 마음의 다짐이었다. 마음 만들기.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50년대 중후반은 물자가 하도 기에 양말을 꿰매 신는 것은 당연하고 고무신도 덧대어 꿰매 신었다. 더 기궁한 집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다. 먹거리가 없어서 양조장의 술지개미를 얻어먹고 학교에 왔다가 치에서 쓰러진 아이도 있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들릴 이야기다. 유치원에 다닐 때 프랑스 신부님이 선물로 주신 프랑스제 연필은 글씨를 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며 글씨가 선명해서 좋았다. 국산 연필은 침을 발라가며 꾹꾹 눌러 써야 했기에 공책 뒷장에까지 자국이 남고는 했다. 어느 날 프랑스제 연필을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징징거리며 울자 어머니는 대뜸 제 물건 가지 못한 게 잘못이지 남을 원망하지 말라며 도리어 나를 야단치셨다. 그 시절 이야기를 비슷한 연배와 나누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연필, 지우개, 공책이나 책보 잃어버린 사연이다. 분실 신고를 하면 선생님은 회초리를 든 채 한반 학생 모두에게 눈을 감게 하고 가져간 사람이 솔직하게 손을 들면 더는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설득했다. 손을 든 걸 본 사람은 선생님 뿐일 것이고 책상 속에 그것을 넣어두면 나중에 선생님이 챙기겠지만 만약 가져간 학생이 선생님을 속이면 불똥이 튀어 눈썹이 타거나 이마에 뿔이 난다고 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심장소리만 들어보면 금세 잡을 수 있다고 한 말까지 철석같이 믿었다.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범인 색출을 한다면 대번에 신문 기사거리가 될 것이다. 어머니는 물건을 잃고 나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대지도 말라시며 자주 학용품 검사를 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반드시 하느님이 아시고 무서운 벌을 내린다는 걸 성경 구절을 들어가며 가르치셨다. 친지의 집들이에 다녀오는 길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경비 보안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다. 그것도 이튿날 오후에 외출하려던 참에야 알았다. 휴대폰에 뜨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어제 이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없었고 경비 보안카드는 여벌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신용카드와 경비 보안카드는 분실 신고를 하고 운전면허증은 재발급을 받았다. 겨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운 사람이 지갑 속 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해주거나 우체통에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딸아이가 용돈을 모아 사준 지갑이었다. 분실한 지갑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면 작은 정성이라도 표하고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따리를 틀었다. 계좌 이체를 잘못해 보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과 주변의 지갑을 분실했던 사람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분실한 휴대폰도 찾기가 어렵고 그걸 수집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조직까지 있다는 기사도 마음에 걸렸다.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러 은행에 가고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으러 다니면서 혹시 분실한 지갑이 돌아올까 기대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모두 잃어버린 내 잘못이지 어찌 불특정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 인신까지 탓하는지 반성을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108배를 했다. 그러면서 불교의 화작을 떠올렸다. 화작은 수행에서 최고의 단계로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나 자신이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것,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 이번 일은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는 요령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고 지갑은 누군가에게 선물한 셈이며 매사에 조심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은 귀한 경험이 되었다. 아, 그러고 보니 인생사는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 짜집기 인생. 문학 강연을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한 잔 술로는 아쉬워 거나하게 마셨다. 일행과 헤어지며 계단을 헛디뎌 넘어졌고 양복 바지에 콩알 만한 구멍이 생겼다. 무릎에 작은 상처는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으나 구멍난 새 양복 바지가 문제였다. 날이 밝은 뒤 동네 세탁소 서너 군데에 짜집기를 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요즘은 짜집기 해달라는 사람이 없고 짜집기 기술자도 없다고 했다. 바짓단이나 허리춤에서 천을 오려내어 구멍난 부분을 날실과 시실로 엮어 원단을 재생하는 것이 짜집기다. 그렇게 구멍 나거나 해진 옷을 수선해 입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짜집기 해서 입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짜집기 비용이 적잖으니 새로 사 입으려 할 수 있다. 살림살이가 풍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헤퍼졌다는 아쉬운 느낌이 동시에 들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택배비를 들여야 할 만큼 먼 곳에 수선집으로 바지를 보냈다. 짜집기 비용은 3만 원이라고 했다. 그래도 새 바지를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마치 양복 바지를 하나 싸게 구입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는 나 말고도 짜집기 맡기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덜어 있다는 사실에 나만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다. 짜집기 수선을 맡긴 날 나는 짜집기 인생에 대해 생각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문이라면 동년배의 부모였고 결혼식은 동년배의 자녀 혼사였다. 그런데 요즘은 동년배의 장례식이 많아졌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보다 이른 나이임에도 동창생들과 고향 친구들 중에 이승을 하직한 사람이 적지 않다. 영안실에 모인 우리들은 고인의 이야기를 나누다 순탄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았는데 갖가지 상처로 아프고 애태우며 살았다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다. 진작에 술잔을 기울이며 위로해 주지 못한 게 못내 후회스럽기도 하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짜집기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이 생겨나게 된다. 인생의 시실은 좌우를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이니 인연을 잘 갈고 닦으며 사랑과 용서의 실을 튼실하게 하고 베품과 배려의 끈을 잘 여며서 두루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리라. 인생의 날실은 상하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니 상은 이상을 꿈꾸되 바른 시선으로 높이 올려다 보아 내디듬이 온당하며 앞서가되 뒤돌아보는 지혜를 품으라는 뜻이리라. 하는 마음의 깊이를 잘 파내어 맑음으로 채우고 알의 무게를 잘 조절하면서 심사를 그윽하게 하여 무사람의 존중을 받으라는 뜻이리라. 이렇게 시실과 날씨를 잘 엮어 인생의 흠집을 짜집기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산 사람일 것이다. 보통 출세하고 성공하여 이름께나 알려진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듯이 평범한 사람들의 시줄과 날줄이 더 곱고 알차고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짜집기 수선을 맡기며 문득 훗날 뒷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에 남은 인생을 내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는 데까지 하다가 내 힘으로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내게 도움 준 사람에게 나도 다른 방법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원로 철학자는 100세에 다다르니 친구가 하나도 없어 외로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내가 없는 것보다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는 게 더 견디기 어렵다며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문득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라진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갑자기 외로움, 암흑, 무인도, 동굴, 갇힘, 고독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푼푼하게 정을 나눌 궁리를 해본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만나자마자 내 손을 힘껏 잡으며 친구들을 못 만나는 게 바로 지옥 같았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